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연말 350불 돌파한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조정이 오면 기회다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이길 줄 아는 머스크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는요, 아래쪽에 6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늘도요, Greed, 욕심 구간에 놓여져 있어요. 자, 어저께보다도 훨씬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포 분위기였죠. 그게 이제 대선이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었고, 그리고 연준 의장이 그것에 영향받아서 잘못된 서프라이즈 결정을 내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굉장히 혼란이 있다 보니까 공포 분위기였죠. 근데 역시 대선 결정 났죠? 트럼프 됐죠? 자, 거기에 이제 연준 의장 오늘 발표 0.25 예상대로 내려갔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너를 이 해고할 수 있냐 했더니 너 내려가라 그러면 그만둘 거냐 그랬더니 너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오늘 1부 때 살펴봤죠. 그리고 시종일관 트럼프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이죠. 대통령 하나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되잖아요. 독립기관들은 독립기관으로서의 그런 어떤 권위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래 연준이 그런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똑부러지게 아주 단호하게 흔들림 없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과거에 처음 들어올 때는 트럼프가 세웠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겁도 많았는데 오늘 굉장히 그 견고한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이 오히려 안정감 가졌죠. 그러니까 보세요. 심리 상태도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자를 드디어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5자를 보였고 그 전에 3자 이렇게 보이면서 fear 공포 상태였는데 중립도 지나고 이제 바로 욕심 구간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데이터들 좀 나오면서 트럼프가 이제 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쫙 정리되면요. 11월, 12월 좋은 분위기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 11, 12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데 트럼프가 들어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시장의 투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가 승리하자마자 가장 지금 놀라고 있고 충격을 받는 나라는요, 중국입니다. 실제로 중국은요, 그동안 해리스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트럼프가 됐을 때에 어떤 가상 나름대로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이 트럼프가 되니까요, 더 사실은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결국 우리가 더 많은 이 부양책을 써야 되지 않나, 우리가 내수 부양을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타이틀은 나오지만요, 트럼프가 이 중국을 향해서 더 많은 관세, 이제 더 강력한 소위 이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런 위협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이 안 될 거란 예상에 중국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부양책을 더 크게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에다가 얼마의 관세를 때릴 거냐? 이 얘기는요, 유세 중에 한 얘기를 보면 무려 60% 정도의 추가적인 additional tariffs of 60%, 초록색을 하려면 보세요. 60% 정도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건요, 60%에서 그 이상, 이 60% 또는 60%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류별로 더 때릴 수도 있겠죠. 미국에 취약한 거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 더 할 수도 있고 60%, 70%, 80%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베이징, 즉 중국은요, 이 트럼프가 되면서 계산기가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특히 중국은 지금 이 수출이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출로 성장을 이끌어낸 게 중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수출이 막힌다 생각에 내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중국이 지금 이 내수가 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real estate slump, 부동산이 잘 돼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지갑을 다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소비는 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저금 통장에 돈을 넣고 있어요. 과거와 다릅니다. 주식 시장에도 넣어야 되고 부동산에 넣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갈 돈을 이제는 전부 다 적금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적금을 왜 하겠습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이 왜 적금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생각하니까 뭐라도 좀 모아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나 이런 쪽은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이 부동산도 그렇고 뭐 끝났다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지금이 끝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내수를 해야 되는 내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출도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요,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무려 200 빌리언입니다. 자, 이건요 지금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200 빌리언 정도 규모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거의 다 수출을 하는데 특히 미국에 이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관세를 저렇게 때려 맞는다? 앞으로 200 빌리언을 200조 이상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건요 중국의 GDP의 1% 정도를 깎아먹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GDP가요 이게 지금 보통 굉장히 중국은 크게 성장해야 되거든요. 보통 경제 성장 자체가 한 두 자릿수는 가져야 돼요. 원래 한 10포인트 정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중국이 유지가 될 정도인데 중국은 지금 뭐 최근에 5%도 안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4.5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 3.5 나온다고 이런 수준인데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중국은요. 근데 1%를 깎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큰 데미지가 올지.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되면서 중국이 지금 거의 디플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수도 안 되죠. 사람들 돈을 안 쓰죠.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 사니까 자꾸만 이제 밖으로 눈 돌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중국이 일본에 그 30년간의 디플레이션 온 것처럼요. 완전 그 잃어버린 30년 가는 거 아닌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 중진국 함정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사실 좀 더 커서 한 2만 불, 소위 말 GDP가 한 2만 불에서 한 2만 5천 불 정도 올라왔을 때에 성장이 저성장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중국이 완전 저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형적인 1만 불 정도 찍었을 때에 오는 현상이 벌써 왔다? 이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고착화돼 버립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 규제 풀고 난리도 아니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막 풀어버리고 막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는 상황이 많은데 아무튼 트럼프가 어떻게 중국을 요리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내연 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연 기관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닛산입니다. 일본을 또 대표하는 좋은 이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데 닛산이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실망스러움을 주면서 주가가 무려 10%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10% 이상 빠졌죠? 내일 또 더 빠지게 됩니다. 그 당분간 쭉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왜 그러냐면요. 이 전체 글로벌 생산량을 20% 이상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지금 생산량을 20% 줄인다? 이만큼 판매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내연차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영업이익 있죠? 이 operating profit. 영업이익 자체도 전년도 대비 무려 85%나 떨어집니다. 자, 전년도 대비 85%면요. 이건 거의 충격적이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매출도요. 5% 이상 빠졌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85% 빠지고 매출도 5%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매출은 5% 빠졌는데 영업이익이 85% 빠졌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지금 뭔가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이게 전기차도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닛산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 개발하고 전기차에다 투자를 하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마진이 하나도 안 나요. 만드는 족족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알아보세요. 또 이뿐은 아닙니다. 회사가 결국 살아남으려면요. 위에 중역들 있죠. 탑 이그제큐티브의 자발적인 월급도 좀 이제 내놔야 된다는 거죠.
뭐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삭감해서 내야 되고, 그리고 연말 디비던 아웃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이 배당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멈추고 뒤로 늦추든지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 닛산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닛산, 최근에 폭스바겐, 그리고 스텔란티스 10% 이상 뭐 인력 감축, 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어느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연기관차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연차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일 뿐이에요. 이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제조업들이 지금 우리가 미국은 침체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높은 금리 속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이 국가들이 자동차를 신규 구입한다? 이게 자동차가 집 다음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요, 타던 차 계속 타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그냥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소위 말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있을 때는 여유롭게 막 차를 뽑고 다녔는데, 이제는 차를 신규로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내연차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이 다들 줄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을 20% 줄인다 그랬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닛산도요, 이 중국에다가도 팔고 다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도 10대 중에 3대는 전기차가 팔린다고요. 이건 더 속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에서 팔 수 있는 게 옛날에는 10명에 팔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7명밖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도 줄었는데 닛산이 거기에 포션을 차지하는 게 마켓쉐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도요타도 팔아야 되죠. 폭스바겐도 팔아야 되고, 다 다른 내연기관차도 팔아야 되잖아요. 현대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가격을 낮춰야겠죠.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낮추고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럼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마진율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지난 분기 되게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전부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특히 내연기관차들은요. 그런 걸 좀 아신다면요,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내연기관차들이 지금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60% 매기고,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정도의 의무적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치명타를 입을 기업들이 지금 이제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물건 파는 곳들 있죠. 뭐 우리 달러트리라고 그러는데, 한국으로 따지면요, 다이소 같은 데입니다. 모든 제품이 1달러, 달러샵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면요, 달러 제너럴, 달러트리, 뭐 같은 회사입니다. 비슷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템들이 요즘 옛날 1달러에서 1.5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픽스드 프라이스예요. 고정 가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고정 가격이기 때문에 관세가 10% 먹는다? 아니면 중국 거에 60%가 먹는다 그러면요, 이거 지금 뭐 회사가 운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진이 안 남겠죠. 가격을 2불로 올리든지 아니면 뭐 3달러 올리든지 가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겠죠. 그러면 달러 트리, 뭐 달러 제너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원래 달러라는 게 1달러 샵이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회사들은 또 위험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런 회사들이 제법 망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리테일 중에도 이제 디스카운트 리테일러들 있죠. 그러니까 할인 제품들 파는 곳 있지 않습니까? 뭐 신발 가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Five Below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고 합니다. 살아남으려면요, 가격을 올려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이 관세를 매기잖아요. 이게 우리 미국 국내에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겉으로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내수 쪽에 이제 국내에 이제 물건 가격들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관세를 매기니까 미국의 이제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이 할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또 이런 물가를 뭐 비트코인과 이런 걸로 잡아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이게 이 어찌 보면 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언론들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큰 승리자는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의 승리다.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머스크, 테슬라 가장 혜택받는 기업들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이렇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또 언론들은요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머스크는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테크 책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이기는 자가 계속 이기기 때문에 이기는 법을 배우라. 이런 것들 있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 타이틀 보면요. 위닝이라고 나옵니다. 머스크가 I자에 딱 들어가 있고, 어깨를 으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닝. 이번에도 이 트럼프에게 소위 말해서 배팅을 했는데 자 이것이 또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머스크가 손을 대는 기업들은 다 이 성공을 거둬버립니다. 그래서 머스크로 하여금 정말 이기는 법을 아는 그런 또 무조건 성공하는 마이다스의 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차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최고의 전기차 회사를 만들어버렸고 우주 사업도 개인이 해서 성공한 게 있냐 이랬는데 결국은 최고의 우주 회사를 만들어 버렸고요. 지금 하는 것마다 다 그래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정치까지 손을 댄 겁니다. 정치에도 손을 댔는데 정치까지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머스크는 정말 이기는 법을 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별표 쳤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just keeps winning. 머스크가 계속 이긴다라는 거야. 머스크는 그냥 계속 이기는 법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고기 맛을 본 사람이 계속 고기를 먹는다고 승리를 해본 사람은요,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은요, 계속 돈 버는 법을 알게 됐죠. 투자를 통해서 돈 번 사람은요, 계속 돈 버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본 사람이 장기 투자의 매력을 알게 되고 결국은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조금씩 결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머스크에게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결국 CEO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CEO 기업 이거는 일심동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해서 됐는데 자,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여기서 큰 걸 얻어내겠다 이런 꼼수를 부리면 접근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스크의 방식은 뭐예요? 돈을 쫓지 않는다고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가치를 추구한다고요. 사람들의 니드를 보고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줘야겠다. 그게 전기차지 않습니까? 환경오염을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화석연료는 어느 시점 되면 끝날 텐데 인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는 전기차가 필요하다. 인류를 위해서는 또 전기 공급, 화석연료가 아니라 결국 이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태양광을 활용해서 가야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타링크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이번에도 이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마을이 여러 개가 고립됐거든요.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전화기 끊기고 다 끊겼는데 이번에 트럼프도 그거 언급하더라고요. 근데 스타링크가 사람들의 생명을 다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직접 트럼프도 언급하죠. 이번에 그 승리 연설에서요. 그러면서 머스크를 극찬했는데 여러분, 지금 머스크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추구한다고요. 사람들의 니드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돈은 쫓아오는 거라고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배팅을 했는데 그게 또 이게 먹혀버리는 거죠. 이게 이겨버리니까요. 지금 뭐예요? 그냥 사실은 기부 조금 했는데 더 큰 이 어마어마한 보상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얄팍하게 돈을 이렇게 내가 무조건 이걸 돈을 쥐어짜서 내가 얻어야겠다 이러면요. 그 얄팍한 수준밖에 얻지를 못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식의 머스크처럼 가치를 추구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상상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리턴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법을 아는 머스크에게 여러분들은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여러분 CEO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CEO죠. 팀 쿡이나 관리형 리더십의 팀 쿡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 불가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CEO에게 천재적인 CEO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데나이브스가 미국 나스닥의 기술주 투자의 대가, 특히 기술주 중에 테슬라 넘버원, 엔비디아, 지금 많은 회사들 투자하고 있거든요. 애플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데나이브스가 지금 정말 바쁩니다. 지금 CNBC, 야후, 블룸버그, 그리고 더 힐즈, 정치 사이트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 뉴스까지 온갖 지금 언론들에 불려다니면서 있는 사람이 지금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데나이브스입니다. 근데 데나이브스가요 지금 이 언론에 나가서 지금 제가 어제도 설명해드리고 계속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저 오늘 더 힐이라고 하는 것과 인터뷰에서도요. 자 한번 보시면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t is a strategic bet for Musk that will be historic for Tesla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정말 이 머스크가 전략적인 사실 소위 말해서 이 트럼프와의 손잡음이잖아요. 트럼프와 전략적으로 손잡았던 것이 테슬라에겐 역사적인 순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히스토리가 될 거예요. 왜냐? 정말 이거는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에 있어서 앞으로 신기원이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시도하고 있는 자율주행은요, 완전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사실 국가가 뒷받침을 좀 해주면 더 좋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 나라가 지켜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요, 기업가라서 이런 인공지능이랄지 미래를 미국이 이끌어갈 이런 기술이 있으면요, 그런 사실 마다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율주행을 미국에서 먼저 시행한다?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나 지금 웨이모 방식은 전부 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하는 방식은요, 완전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달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은요, 당연히 이 트럼프가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다 풀어줄 수 있겠죠. 충분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상원, 하원 다 잡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상원, 하원 다 가지고 있다. 나눠지지 않고 다 가져가면요. 이거 끝난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원하면 이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버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머스크가 법을 이렇게 가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이 4년 내에요. 어마어마한 법들이 다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요, 너무 자유롭게 테스트하면서 이제 로봇택시를 론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머스크의 트럼프가 손을 잡고 정치에 뛰어든 건요, 이거는 정말 이 테슬라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란 역사에서 정말 역사적인 모멘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더 힐에서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A star is born 이라고 합니다. 스타가 탄생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아래쪽에 별표 쳤죠. 그러니까 이 스타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이 소위 말해서 이 트럼프 지지 자체가 그만한 지금 어마어마한 대가를 돌려받고 있다는 건데 이 트럼프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라이징 스타가 생겼다고, 뉴 스타가 떠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그거는 이 머스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기업인이었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why not입니까? 머스크는 사실은 더 인기가 더 많아요. 못 될 이유가 없어요. 4년 뒤에도 될 수 있고, 8년 뒤에도 될 수 있고, 머스크가 원하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테슬라가 4년 뒤에 완전 자율주행까지 날아들고 하면요. 아마 4년 뒤쯤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8년 뒤에는 더 가능할 수 있겠죠.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그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머스크라면요. 지금 팬덤과 이 정도면 트럼프보다 더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도 충분히 가능한데, 트럼프의 그 의미심장한 뉴 스타가 라이징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승리 연설에서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A star is born. 스타가 하나 탄생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별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별이지만 이제 빛이 나는 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은 우리 기업을 빨리 최고의 기업으로 더 만들어야겠죠. 자율주행과 로봇을 완전히 이제 이 미국의 핵심 그런 어떤 그 생산 도구로 세워지게 되면요. 뭐 머스크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안 될 이유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언론들에서 머스크를 조명하면서 가장 지금 이번에 대박 기회를 잡은 사람이 머스크다, 뭐 스타다, 온갖 이런 지금 미사오가 난무하면서요, 머스크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이 테슬라가 이번에 그 3분기 실적 발표 때에 마진율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마진을요, 우리가 그 자동차 마진에 있어서 그 이 regulatory credit 있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제외했을 때의 전체 자동차 그로스 마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17.1%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뭉뚱그려서 대략 한 20%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진율을 보게 되면요.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30%. 제가 3, 2, 1로 기억하라 그랬죠. 30% 에너지 마진율 어마어마한 거고요. 자동차가 20% 나왔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하고 이쪽이죠. 이쪽이 대략 그때 9% 정도인데 대략 한 10%로 우리가 러프하게 봤을 때에 3, 2, 1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 마진에 있어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만 파니까 탄소 배출권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다른 기업에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기업들은 필요하잖아요. 다른 기업들이 계속 내연차를 어떤 제한이 있는데 더 팔려면 이걸 가지고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뭐 GM이나 포드에다 팔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계속 현금이에요, 여러분.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내연차를 조금이라도 팔기 위해서라도 테슬라 걸 지금 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현금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만 테슬라 테크가들은 뭐 이걸 가지고 뭐 탄소 배출권이 들어가서 이렇게 높은 거다, 이렇게 자꾸 비난하거든요. 뭐 그 비난하려면 비난하라 그러세요. 뭐 그것도 다 현금이고 실력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걸 다 빼고요. 탄소 배출권을 딱 빼버리면 마진율이 17.1이 나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사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지난번에 14.6%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17.1로 뛰니까 3%나 뛰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른 것도 다 이 이유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난 한 4분기 보면요. 16.3, 17.2, 16.4, 14.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4분기 만에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제 마진율 자체가요. 이게 지금 좋아지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매출 자체는 지금 전체 이 경기 침체적 분위기, 고금리 속에서 매출은 크게 늘지 않더라도요. 어떤 게 좋아지고 있습니까?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진이 왜 좋아집니까? 테슬라가 계속해서 자체적인 혁신을 하잖아요. 뭐 원가를 떨어뜨리고 비용을 떨어뜨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이번에 4분기 때도 마진율이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고공행진을 또 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의 지지도 받는 데다가 내년부터.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마진율이 계속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건 뭐 why not입니까? 여기에 지금 사실 그 사이버 트럭까지도 플러스로 지금 전환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이버 트럭이 마이너스였으니까, 근데 이제 플러스로 전환돼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파니까 더 올라가겠죠. 지금 안 좋아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바닥 찍고 마진율이 올라간다. 이거 자체가 계속 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테슬라가 좋은 지금 흐름 속에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요. 그냥 지금 조금이라도 쌀 때 계속 사모아 두시는 게 결국 이 자산이 계속 크게 불어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정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해서요, 기관들이 지금 벌써 몇 개 기관이 벌써 $370 목표 주가 올렸고, 그리고 지금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60 올려놨었죠. 자, 그리고 지금 다음 주 되면요, 많은 기관들이 이제 보고서를 수정해가지고 다 올리게 될 텐데, 목표 주가를 전부 다 끌어올릴 거예요.
보수적인 기관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60달러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연말 정도에는 이게 불리셔지면요. 350달러 돌파도 가능한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테슬라가 지금 마진율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앞에 살핀 것처럼요. 여기에 트럼프 지지까지 여기에 붙어버리면요. 이거는 연말에 이 산타랠리가 오면서 350달러 돌파는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계속 바이 앤 홀드 하셔야 됩니다. 뭐 자꾸만 어줍잖게 자꾸 사팔사팔 하면서 이 고점이야 팔았다가 나중에 들어와야 되지, 떨어질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대세가 이제는 틀어지기 힘들어요. 지금 이럴 때는요 단단히 붙잡고 계세요. 단단히 붙잡고 계시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줍줍을 더 하세요. 추가적으로 더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팔았다가 나중에 와야지 이러다가요 잘못하다가 크게 오르는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자꾸 한국식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존스티브였습니다.